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총 4건의 논평을 온마이크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수용했다면 지체 없이 협상에 나서십시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늦었지만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압박에 나서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이 62%,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67%가 찬성하는 등 여론전에서도 밀린 민주당의 고육지책성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수용을 선언해놓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보기식 조건부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은 여론의 흐름을 재보며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라 제기된 순간부터 즉각 규명했었어야 할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정교 유착 의혹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수용이라는 표현 뒤에 조건을 달고 범위를 줄이고 시점을 미루는 방식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없으며 또 다른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통일교 특검은 정치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반드시 규명해야 할 진실의 문제입니다. 말로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만나 구체적인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조건도 단서도 달지 말고 즉각적인 특검 수용으로 스스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야당 탄압용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언론 입특락 폭주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이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더해 이번에는 사설과 논평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했습니다. 의견 표현까지 반론 보도를 강제하고 보도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며 막대한 손해배상과 가징금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사설과 논평은 사실 전달을 넘어 권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비판하는 언론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 영역에까지 반론권을 강제하는 순간 언론은 더 이상 권력을 견제할 수 없고 공론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보도의 크기와 게재 위치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 역시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의 보도 지침입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권력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보도는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증 책임까지 언론에 떠넘기면 입증 불능은 곧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공익적 감시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와 문화체육관광부마저 논평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신속한 권리 구제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법안이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이 법안이 언론계만의 반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허위정보 근절법은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본질적인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문제가 비단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을 넘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회 곳곳의 우려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강력한 만류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법안을 미세조정이라는 이름의 땜질 수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개딸 강성 지지층의 여론만 앞세워 추진하는 언론 통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감시 기능이 사라지고 권력의 불편한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 비판보다 침묵이 안전한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과 공영방송 장악은 물론 정권에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강제로 막겠다는 입틀막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만 밀어붙이고 민주당만 옹호하는 입법 폭주는 결국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위협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두 글자를 지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군사 분계선까지 북한에 상납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자해 행위를 규탄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 국군 장병들이 피땀 흘려 지킨 군사 분계선을 북한에 상납하고 우리 영토를 북한에 내주려는 안보 자해 행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더라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국방부의 지침이 공개돼 논란이 된 데 이어 지난 9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우리 군 군사지도와 유엔군 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군 지침 변경에 대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 MDL에 대해 남북의 이견이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개변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 굴종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군사분계선이 수십 미터까지 후퇴하는 곳이 있는데 최전방 전선의 큰 혼란과 안보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MDL 일대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년 전 북한은 9.19 합의 조치를 전면 철회했으며 MDL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군사적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올 여름부터 지난달까지 MDL 일대에서 남북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 일부를 우리 지역에 매설했고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군사분계선을 3회 침범했는데 9월 지침 변경 이후인 10월과 11월 2달 동안만 13회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군이 지뢰 매설을 멈추지 않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단호한 결연한 대응 자세가 아닌 소극적 방어 태세 지침으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만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북한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군사 분계선 상납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안보와 국군 장병들을 위협으로 몰고 가는 이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저자세 평화 구걸이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온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북핵 문제 해결은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냉철한 대응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군사 분계선 상납을 중단하고 우리 안보와 국군 장병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이적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서울 월세는 사상치고 정부는 구체적인 물량, 입지, 일정을 밝히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대책을 포기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이 곳곳에서 비명과 아우성만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국민 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2015년 가을연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 6천 원, 중위 월세는 122만 원으로 전국 4인 가구 중위 소득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월세만으로 소득의 20%가 매달 빠져나가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여당의 답은 한가합니다. 주택 공급을 두고 지자체와 협의 중 내년 1월 발표 가능성을 말합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량, 입지 그리고 일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1호 대책은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 결과 전세 매물은 급감했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경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연일 숫자로 확인되는데도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규제는 쏟아졌지만 공급은 보이지 않았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월세 폭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이토록 분명한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런 인식의 계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28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 신고액은 약 20억 3,159만 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4.9배에 이릅니다.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 38채 중 15채가 강남 3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고통과 강남 집주인 정책 결정권자들의 현실이 다르다는 의심이 왜 커지겠습니까? 공급이 막히면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가 뛴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만 매달리며 예견된 결과 앞에서도 방향 전환을 미뤄왔습니다. 무능히 누적된 결과가 오늘의 폭등임을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정 공직자를 공개 석상에 세워 추궁하고 망신 주고 힐난할 시간에 폭등한 집값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심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예고용 대책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입니다. 발표 시점을 흘리들 말할 것이 아니라 물량, 입지, 속도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책이 아니라 시간 끌기에 불과함을 명심하십시오.